멀어진 품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확실히 카더가든은 품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홈 스위트 홈에서도 무의식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뒤에 서러움 반 그저 사랑은 아니었던, 엄마가 주는 사랑이 그저 사랑만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 굉장히 슬프긴 한데, 사랑과 서러움이 같이 있는 이상한 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런 복잡한 품이지만 어쨌든 내가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카더가든의 꿈을 꿨어요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사실 가사 내용으로만 보면 자신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상처를 마주하는, 사실 좀 고통스러운 그런 곡일 수 있죠. 물론 저는 이 가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이제 추측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전주 없이 바로 가사가 시작이 돼요. 갑작스럽게 가사가 툭, 뭔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 당혹스러움이 혹시나 화자의 어떤 정서는 아니었을까? 자기 상처를 마주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애써 이렇게 뭔가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놨던 상처?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당혹스러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고요. 그래서 할 수 없던 말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해볼 테야, 뭐 이렇게 기대어 숨던 곳을 나 오늘에서야 돌아봐요. 이 기대어 숨던 곳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물리적 장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억 속의 어떤 물리적 장소? 이를테면 옛날에 우리 다락방 같은데, 다락방 알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벽장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옷장 안. 아이들은 흔히 그런 데 숨어서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다스리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그것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낮은 천장 위로 열어본 둘의 소원, 그때도 난 내가 가여웠을까. 저는 이 그때도 난 내가 가여웠을까가 굉장히 아렸어요.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너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도 난 내가 가엾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을까? 모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가엾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하면서 가엾게 사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열어본 둘의 소원, 이 둘이 어떤 둘일까? 2절에는 엄마가 나오는데, 그러면 엄마와 나의 소원일까?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린 나와 지금의 나를 가리키는 말이 둘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래서 뒤에 가사에 꿈을 꿨어요 하고 연결되는 건 아닐까. 멀어진 품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나는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카더가든은 품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그 홈 스위트 홈에서도 느껴졌던 무의식에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인들도 가끔 자주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뭔가 상처와 또는 결핍과 관련된 어떤 단어이기 쉬워요. 물론 꼭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거나 시를 읽을 때 시인 본인, 가수 본인을 떠올리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냥 이 화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여튼 반복돼서 나오는 게 약간 그런 결핍들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이 품은 뭘까? 마냥 따뜻한 품이었을까? 왜냐하면 뒤에 서러움 반 그저 사랑은 아니었던,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품은 사랑만은 아니고 서러움이 포함된 품일 수도 있고, 엄마가 주는 사랑이 그저 사랑만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 굉장히 슬프긴 한데, 사랑과 서러움이 같이 있는 이상한 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레이니 선이라는 인디밴드를 했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유감이라는 앨범에 나이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확 제가 꽂혔던 구절이 엄마 같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어둠을 살짝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고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엄마 같은 어둠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부딪혀서
하나의 구절로 만들어 놓으면 마냥 따뜻한 엄마의 품 같은 어둠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어둡기만 한 절망적인 그런 어둠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품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러움과 사랑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런 복잡한 품이지만 어쨌든 내가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게 엄마와 나의 소원이라면 엄마와 내가 같이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뒤에 엄마가 나오고 그 엄마는 아마도 떨어져 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인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몰래 빠져나온 거리 위로 뉘어진 네온 사이에 난 춤을 췄어요. 엄마의 그 노래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알아요 이제 더 선명한 것을. 근데 저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가 춤추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만약에 몰래 빠져나오니 어린아이의 입장이라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온이 바닥에 깔리려면 밤이어야 되고 밤은 의뢰의 술자리니까 그런 술자리에서 문득 빠져나와서 네온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났어. 술도 어느 정도 됐겠다. 그 네온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는 춤을 추고 있어요. 문득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추는 아이였던 시절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 시절이 환기되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상상도 좀 되더라고요. 이거를 현재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오버랩 되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그 노래가 저 과거에서부터 이 현재까지 들려와서 나를 춤추게 하고 그 춤을 통해서 그 과거의 시간들로 나를 돌아가게 한 트리거 같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 보면 잊어가고 잃어버린다는 걸 난 나누어 느낄 수 있고, 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망각이죠.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실이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구분해서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 화자는 상실되는 것과 망각되는 것을 구분하고 자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슬프면서도 공감이 됐어요. 머물 수 없어. 여기서 한번 끊고요.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상실되는 것, 망각되는 것들의 이전의 시간, 그것들이 망각되고 상실되기 이전의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머물 수가 없어. 말하자면 오늘 내가 마주한 어떤 그 서러움과 함께 있는 그 사랑 또는 엄마의 그 노래, 거기에만 내가 머물 수가 없어, 이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살아내려, 여기서 또 한번 끊어볼까요?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참고 산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산다는 건 그냥 사는 거거든요. 물론 참고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삶의 어떤 의지로 본다면 그 시간에 머무는 것과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운 것은 울음을 토한 거죠. 이 울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내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았던 서러움, 슬픔들을 마주하고 비로소 내가 눈물을 쏟아내고 그동안 밀어놓았던 어떤 감정들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렇게 된 거는 비로소 지금이니까, 지금 내가 그 슬픔과 상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상처와 슬픔을 내가 마주하고 지금 울 수 있는 거야. 그전에는 그 슬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꽁꽁 숨겨놨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망각과 상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기억도 필요하지만 망각도 필요해요. 이것이 슬픈 기억이다, 아픈 기억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억의 시간 속에서만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그 과거, 그 슬픔, 그 서러움을 어느 정도는 망각해야 이 현재에 속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이 현재의 시간에 그 과거의 슬픔들이 나를 발목 잡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막 오제라고 하는 분의 망각의 형태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현재에 계속 속해 있으려면 망각해야 하고, 죽어가지 않기 위해선 망각해야 하며, 변함없이 남아있기 위해선 망각해야 한다. 예. 요거를 요 노래의 이 마지막 구절에 한번 겹쳐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같은 데에서도 아티스트 본인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때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어. 그게 생각이 날 때가 어. 많지만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 망각에 대한 얘기를 또 스스로 하기도 아,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가사를 감상하면서 뭐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곡이 나왔을 때가 네. 카더가든이 이제 대중적으로 네. 엄청 많이 알려진 그래요? 직후였었는데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네. 1등을 하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도 내가 가요였을까 이런 가사가 초반에 등장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지금이 됐기에 울면서 쏟아낼 수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겹쳐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 삶의 어떤 과정 때문에 이 가사를 쓸 수 있었고 비로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울컥하네.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지난한 삶의 어떤 경로들을 밟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마주할 때 그 이후의 어떤 그 삶의 과정들도 함께 떠올랐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미래를 앞두고 있는 저 어린아이는 얼마나 더 가여울까? 슬프네. 둘의 소원 이거는 네. 이제 네. 형제에 대한 얘기라고 하긴 그래요? 하더라고요. 나는 카더가든의 형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다른 곡의 가사였지만 네. 엄마 같은 어둠 그 표현이 되게 네. 이 곡의 전반적인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한 네. 것 같아서 거기서도 좀 감동이 있었는데 어.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리고 되게 따뜻하지만 그 자체로는 어둠인 그런 것들이 좀 전 상상이 됐었거든요. 어둠에 포함된 어떤 포근함도 있지만 엄마 때문에, 근데 어둠이라고 하는 본질을 안 바뀌는 거잖아요. 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유병록의 아무 다짐도 않기로 해요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장담은 허망하더라, 이런 시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읽어볼 테니까 망각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담은 허망하더라. 다짐은 허망하더라. 너를 잊지 않겠다 장담하였는데 세월 가더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휴가도 가더라.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전세 계약도 끝나가고 살아가더라. 세계는 멸망하지 않고 나는 폐인이 되지도 못한 채 웃기도 하더라. 새 차를 살까? 이사를 갈까? 재미있는 책이나 영화가 없을까? 찾기도 하더라. 사람은 숨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기억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죽는 거라는 말 자꾸 새겨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지나는 하루도 있더라. 하루는 이틀이 되고 이틀은 사흘, 나흘이 되더라. 너는 나타나더라. 슬쩍 나타나서 우리 함께한 시절을 떠올리더라. 나를 꾸짖는 모습은 아니더라. 우리 함께한 세월은 하루하루 멀어지고 장담은 허망하더라. 허망조차 허망하더라. 네, 이런 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죄책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계속 죄책으로만 느끼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겠어요. 슬프지만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 아마도 누군가가 죽은 것 같죠. 사람은 목숨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기억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죽는 거라는 말, 너가 아마도 죽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너가 나타나서 도리어 나를 토닥이는 거죠.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렇게 망각한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래도 살아가는 게 중요해. 이렇게 위로하는 굉장히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런 시였습니다.